구로 가리봉 재개발 단지 내 쪽방을 둘러보던 도중 한 쪽방 주택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올해 설을 앞두고 가장 염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여성은 음식 차리기 등 가사 노동을 요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과거보다 많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존재하는데요. 충북 충주의 한 여중생이 또래 친구 등 4명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린 주말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폭행한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야야야 조용히 해 조용히. 야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뭘 아는 사람 있어? 쌤, 예진이 학교 안 왔어요. 예진이가? 이소유 전화해봤자 답이 안 받지? 예진이가 학교 안 온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께 꼭 말해줘야 된다. 알았지? 네.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쌤, 왜 무슨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삐리리리리. 잠깐 우선 지금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다음에 얘기자. 다음에. 여보세요? 쌤, 응.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 있어? 저 예진이가 계속 학교에 안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전에 예진이가 애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 좀 맡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아 그거? 선생님이 대충 아는데 너 정확히 알고 말하는 거야? 지금은 정확히 모르니까 예진이 학교 나오면 그때 얘기해보자. 알았지? 네. 잠깐만 우선아. 야 그런 거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거야. 야 너 페이스북 봤냐? 보긴 봤는데 왜? 심해?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진짜 깜빵할 것 같아. 뭐래. 너 소녀법도 몰라? 우리 다 봐줄걸? 뭐야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애들 때려도 뭐 다 봐주고 그런 거야? 개꿀이네. 야 그래도 처벌은 받는 거 아니야? 처벌받으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소녀원 잠깐 들어갔다가 봉사활동 좀 하면 끝날걸? 진짜? 뭐야 괜히 쫄았네. 미친. 근데 좀 빡치지 않냐? 지들 일도 아니면서 왜 우리 일에 참견이야? 그니까 지들이 뭔데 개 빡치게 하네.
욕하는 걸로 했던데 다 거부해버려? 야, 각이다. 호소해버려. 전주 소곡중학교 자살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줄일 수 있는 말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1년 동안 18.6% 증가했습니다. 매달 117회만 신고되는 학교폭력의 수는 100여 번을 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 셔틀, 성적학대, 교사, 증거, 환경, 왕따, 행위. 다음 단어들은 모두 학교폭력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신체적인 가해 행위만을 의미했지만 현재 이 용어는 심리적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힘이 센 학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패거리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자극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겪고 신체적인 상처와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 또한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어에 의한 위협, 놀림, 따돌림, 무시, 흉계, 친절의 강요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에는 피해자, 가해자뿐만 아니라 숨은 그림자인 방관자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직접 목격 중 4명 중 1명은 이 상황을 무시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도 당할까봐였고 그 다음은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이끄는 가해자와 그것을 무시하는 방관자. 이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학교폭력은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됩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경험 시기는 60%가 초등학생 때 겪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갈 시기인 중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30% 이상이 피해받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교폭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난입니다. 무심코, 장난으로, 재밌어서 하는 이러한 행동이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50%가 넘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일이 커질까봐입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질 것 같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방관자가 방어자가 되었을 때 집단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응답해 주어야 합니다. 꺼져. 우와, 여기가 왜 쪽방촌이야? 오, 잘했다. 사진으로 잘 찍힐 것 같아. 봐, 내가 앉아 있으면 어쩔 뻔했냐? 내가 인스타에서 봤거든. 여기가 사진 명소래. 근데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진짜 신기하다. 야, 저기 방 좀 봐. 저기 좁은데 어떻게 살지? 나 같으면 여기 살 바에 그냥 노숙을 하겠다. 내 말이 젊었을 때 얼마나 자식들한테 못했으면 이런 데서 살겠냐? 아, 나도 나중에 이런 꼴 나면 어떡하지? 아, 소름 끼친다 진짜. 야, 대박. 여기 좀 봐봐. 오늘 감성짤 각인데? 오, 야, 진짜 이뻐. 야, 완전 아날로그 느낌 나는데? 오야, 완전 운정. 찰칵. 야, 배상이 딱 저기 있다. 이따 인스타 올려야지. 좋아요 눌러라. 아, 맞다. 사진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게? 뭔데? 김치. 학생들! 여기서 뭐 하는겨? 네? 아, 사진 찍는데요? 사진은 뭐하러 찍는겨? 아, 여기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 지금 사람들 죄다 오시며 방해가 힘들게 살고 있는 건데 그거 찍는 게 재밌는겨? 우리야 무슨 구경거리도 아니고 이거 왜 저래? 아니, 우리가 찍으면 안 되는 거 찍는 것도 아니고 고작 건물 벽이랑 골목길 좀 찍은 건데 야, 뭐가 문제야? 오면 자기들이 여기를 살찌를 받던가. 그니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래? 진짜 기분이 망쳤네. 됐고. 야, 우리 좀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볼래?
여기가 이쁜가 봐. 야, 완전 작아. 야, 여기 사람이나 살 수나 있어? 그러게. 난 내 자식까지 잘해야겠다. 나중에 또 떠지면. 여기 방장님 어떡하냐? 오, 야 이거 좀 봐. 이렇게 작은 방에 배불뚝이 TV도 있어. 오, 들려봐. 자기들도 심심하게 남다 보다. 니네 집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여기 사세요? 죄송해요. 사진 좀 찍으러 왔다가. 사진? 우리가 그럼 동물 원숭이에요? 나가! 아, 별것도 없구만. 유난이야 진짜. 뭐? 여러분은 빈곤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자신과는 무관한 일 정도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제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었을까요? 세계은행은 하루에 1.9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빈곤층이라고 하며 현재 그 인구가 20년 전보다 10억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아직도 보편적으로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빈곤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빈곤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가난함, 홈리스, 불결, 굶주림, 실직 등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빈곤의 키워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5년 유엔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노숙자는 약 1억 명이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약 16억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기아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세계의 약 8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의 증가는 빈곤의 심화를 가져옵니다. 빈곤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결여와 질병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을 이유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일자리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주로 3D 직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업 환경이 비교적 나빠 건강이 악화되게 되며 이는 다시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의 고령화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 빈곤 역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건강과 빈곤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더 극심한 빈곤에 빠진 노인일수록 건강 상태 유지가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빈곤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입니다. 쪽방촌이란 한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크기의 방을 모아놓은 동네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일부 사람들이 쪽방촌의 특이한 풍경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지방까지 들어가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한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타인의 빈곤을 자신의 취미생활로 삼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에드워드 로이스는 빈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로 빈곤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빈곤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어주는 사람이 우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빈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나만 행복한 사회가 아닌 우리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휴직으로 쉬고 온 박지유라고 합니다. 저 없는 동안에 회사에 많이 바쁘셨죠? 올해 쉬고 돌아온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박 과장, 안타까운데 이번 인사평가에서 F를 받게 됐어. 네? F요? 저 아무리 쉬고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 다른 사원들은 못지않게 열심히 했는데요. 박 과장, 다른 팀원 12명이 아무리 못했어도 6개월이나 쉬려고 박 과장보다 좀 더 잘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럼 가보겠네. 잠깐만요, 부장님! 드디어 오늘 차장 승진 결과 뜨는 날이네. 저번엔 안 됐지만 이번엔 진짜 됐겠지? 확인해봐야겠다. 왜 내 이름이 없지? 부장님, 저는 이번에 합격한 다른 사원들보다 점수도 높은데 왜 불합격 처리된 거죠? 박 과장님. 아마 3점 감점돼서 그럴 거야. 네? 몰랐어? 우리 회사 하는 규정상 출산, 육아야지. 6개월 쓰면 감점인데 그거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이번 중요 프로젝트 담당할 지원자 있나?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박 과장은 요새 한창 애들 키우느라 바쁘지 않아? 여유나 있어? 다른 지원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김 과장 좋지. 그럼 김 과장이 하는 걸로 하자. 지금 우리 회사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러는데 혹시 여기서 명예퇴직 신청자 있나? 지희 씨는 어떡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제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요. 저도 이번에 정리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 애들도 어린데 부모님한테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명예퇴직 신청했다면서요. 왜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하여간 여자들은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에휴, 그럴 거면 뭐하러 열심히 했나 몰라. 남성 CEO가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이름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 LG, 현대, 포스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성 CEO가 이끌고 있는 기업 이름을 묻는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이 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유리천장 때문입니다. 유리천장은 이름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천장으로 인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함을 의미하며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구성원, 특히 여성이 조직 내의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유리천장으로 인해 고위직 임원의 대부분을 남성이 차지하게 되고 룰을 만드는 포지션에서 여성은 배제됩니다. 이 사진에서처럼 고위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남성들이 자신들이 의논할 의제들 중 하나로 여성에게 평등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은 기울어진 쪽으로만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이라는 운동장이 특정 계층에게 기울어진 이상 공정한 경쟁은 힘들어집니다. 이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유리천장은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유리천장은 여성의 인권이 낮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2013년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중 여성 CEO를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3.3%에 불과했습니다. 500개의 기업 중 17개의 기업만이 여성 CEO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어떨까요? 유니코서치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수는 2004년 13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1년 76명으로 그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여성 임원 수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비율로 보자면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여성 관리자, 임원, 국회의원의 비율이 모두 16%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양성의 벽이 해마다 허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껍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또한 큽니다. 2016년 OECD 남녀 임금격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36.3%로 가장 격차가 컸습니다. 그 이유는 경력 단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재취업 시 동일업종 진입 곤란 등이 있었습니다. 출산과 임신, 양육 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고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여성이기 이전에 우리의 가족이자 인간입니다. 유리천장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펴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들. 유리천장, 과연 여성의 능력 부족 탓일까요? 아니요. 어휴, 3시간 내내 운전만 했더니 피곤하네. 그러니까 내가 바꿔가면서 운전하자고 했잖아. 피곤해서 어떡해. 야, 사고라 날까 무서워서 어떻게 맡겨. 운전은 남자가 하는 거야. 자, 들어가자.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이구, 왜 빨리 왔어? 장 막히던? 제수씨 오셨어요? 아, 오늘은 고생 많았어요. 결혼하시더니 얼굴에 살찌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자들은 가서 요리나 하고 남자들은 가서 얘기나 할까? 에휴, 또 저렇게 말하네요. 차 타고 오느라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요. 전 붙이는 건 저랑 민이랑 해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남편이 계속 운전하고 와서 전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럼 피곤한 언제든 들어가 쉬어요? 네. 아, 출출하다. 야, 신아가 저기서 전좀 마셔. 네. 에이씨, 준비를 하면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많이 가져와라.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와주러 왔어? 아이, 무슨 이런 걸 어떻게 해. 평소에도 요리하던 여자가 해야지. 내가 하면 다 망쳐버릴걸? 음식까지 왔어. 접시 주세요. 아, 맞아. 형수님들 피곤하실까봐 제가 개그 하나 준비해왔어요. 머리가 아프면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뭔데요? 두통이요. 야, 재밌지. 재밌네요. 그쵸? 역시 나야. 죄송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저것만 쳐다보고 있더니. 잠깐만요. 주모! 저희가 언제까지 저런 모자란 분들 뒤치다거리나 해야 돼요? 이 판에 뭔가 보여주자고요. 좋아요. 인정! 제가 계획을 세워봤는데 여자들끼리 저 사람들 두고 몰래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든 멀리로 가요. 아! 그럼 오랜만에 저희끼리 겨울바다나 보러 갈래요? 좋아요! 얼른 나가요! 가부장제. 가부장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긴 쉽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온 가부장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효할까요? 역시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와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가부장제의 흔적들은 여전히 가정을 이끄는 중요한 프레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수렵 채취 시대에 생겨난 가부장제와 현재의 불화, 함께 생각해 봅시다. 가부장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장권의 주체가 된 사람이며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가부장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억압, 폭력, 권위, 가정폭력, 평등이라는 연관어가 함께 나타납니다. 가정에서의 절대적인 권력은 다른 형태의 권력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부작용과 함께 존재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한 집안의 가장이
배우자 또는 아이들을 폭행을 한 뉴스를 꽤나 자주 접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사진에 있는 기울어진 저울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 기울어진 저울 한편에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 또 다른 한편에는 아버지로 보이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저울은 어째서인지 아버지의 무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울 위의 그림들은 영원히 서로를 평행선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부장제의 불합리화와 관련된 단어, 슈퍼우먼. 슈퍼우먼이란 가사 노동과 자신의 직업을 동시에 맹렬히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되어야만 가정과 일을 양립시킬 수 있는 모양입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중적인 책임을 짊어집니다. 슈퍼우먼 증후군은 가정 내 책임을 양성이 나누어 가지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언제부터 왕자가 너를 공주처럼 대하지 않기 시작했니? 라는 문구가 배부를 찌르는 그림. 이 그림은 시리아인 세인 돕스가 디즈니 캐릭터들을 비틀어 그린 것인데 바로 이 문구는 디즈니 만화에 항상 나오는 엔딩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를 비꼬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화 같은 사랑을 꿈꾸던 이들이 그림의 여성과 같은 모습으로 발견될 때 우리는 자문합니다. 과연 영원한 사랑이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위 통계는 2015년 한 해 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입니다. 2015년 한 해만 해도 대략 16만여 명이 폭력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가 아닙니다. 2016년 한 해 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 26%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가만히 참았다고 합니다. 가부장제의 그녀는 폭력의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함께 행복한 하루 만들 시간입니다. 아, 왜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렵다고 맞다고 하더니.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돈 받기 싫어? 예? 돈 받기 싫냐고. 늦었잖아. 네? 약속한 시간까지. 어디서 말대꾸야? 야 신학이 돈 벌기 싫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 됐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일당 없다. 아니 그게 무슨 왜 말이야? 싫어? 싫으면 너네 나라로 가던가.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올 때까지 여기 있는 물건 다 치워놔. 아우 씨. 아니 외국인이면 이런 차별 다 받아야 돼? 아. 좀만 참자. 우리 따진다고 해도 우리만 손해야. 맞아. 지금까지 일하고 돈도 못 받고 몇 초짜리 줄지도 몰라. 아니 그럼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지. 그러고 있는 경찰이잖아. 경찰들이 우리 말을 무시하면 경찰들이 우리 말을 들어준다는 보장이 없잖아. 일 안 하냐?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이번 달 월급은 받고 생각하자. 알았지? 알겠어. 외국인들이라 그런지 편하네. 그러니까 돈 안 준다고 큰 소리만 치면 다 해결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면 어림도 없지. 모자란 것들. 여러분, 진도에서 외국인을 본 적 있는 분들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셨듯이 현재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 명으로 이미 그들이 우리 사회 일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2011년 총생산 효과는 이미 9조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노동 인력을 채워주며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룬 것에 비해 우리의 인식은 아직 냉소적입니다. 국가별 다문화 수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와 이웃으로 지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30%가 넘게 나왔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한 자리 숫자가 나온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이 과연 모든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같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라 생각되면 조롱과 욕설을 가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선진국일수록 높았고 후진국일수록 낮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외국인 폭행 사건의 대부분의 가해자는 한국인이었으며 임금체불 또한 심한 문제였습니다. 올해 김해 외국인 노동자의 총 임금체불 금액은 29억 원입니다. 700명의 노동자들이 인당 420만 원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임금 액수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균 11시간이라는 장시간의 노동에도 100에서 150만 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고향의 모든 가족들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집값과 물가가 모두 비싼 대한민국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사는 그들의 환경은 긍정적일까요? 2층 침대를 3층 침대로 개조해 일어나면 머리가 천장에 닿고 영하를 웃도는 추위에도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에서 매일 밤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OECD에서 조사한 2015 고용 전망 보고서를 보시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확연히 나타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1.5배 더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꺼져. 교육은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 주십시오. 자, 저런 사람들 무시하고 여기에 사인 한 번씩만 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 생기면 보기도 흉하고 땅값 떨어지긴 하고 그 자리에 병원 들어오게 힘좀 써주세요. 그 자리에 병원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겨우 이런 일로 이게 무슨 고생이라. 그러니까요. 왜 하필 저희 쪽에 이런 혐오 시설을 진다고 난리들인지 좀 이따 힘 좀 써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조용! 무식하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 자, 지금부터 긴급 안건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자본구 주민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설립 찬성층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남들이 10분 거리에 학교 다닐 때 2시간 넘는 시간이 걸려 학교에 다녀요. 장애인이더라도 교육받을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봐요. 아니 주민들이 싫어하잖아.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 다 물어봅시다. 이렇게 설립되면 우리 마을이 좋은 마을이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누가 우리 마을이 잘 사는 마을로 인정해주겠냐고요. 안 그래요? 맞아. 안 그래도 요즘 서서히 집값 오는 추세인데 겨우 그런 애들 때문에 우리 동네만 집값 떨어지면 안 되지. 겨우 그런 애들이라니.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어? 아이, 그만. 진정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그건 난 모르겠고 아무튼 그것은 안 돼요. 우리 동네 집 끝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만.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네요. 이만 끝내도록 하죠. 이대로 끝내면 저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 학교 생긴다고 집값 안 떨어져요. 저희 애들 학교 좀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줌마가 진짜. 아니 집값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라도 있어? 저희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제발 저희 애들 학교 좀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때려쳐 그냥. 이런다고 뭐 달라지나. 아주 쇼하고 자빠졌네. 아유 재수없어 진짜.
그리고 또 여러분은 도시의 거리를 지나가면서 장애인을 마주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과 장애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의 제도 때문일 것입니다. 우선 위에 두 개의 마크를 바라봐 주십시오. 두 마크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마크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마크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애인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차이가 시선의 차이를 이끌게 합니다. 이제 장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상당수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지체장애인이고 그 뒤를 뇌병변 장애와 청각 언어 장애, 시각 장애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 인구는 총 26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5.61%이며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애를 통한 후천적인 장애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제한의학회 이사장은 지금처럼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선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장애 원인의 대부분은 후천적인 질병과 후천적인 사고입니다. 선천적인 원인은 단지 9.5%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금 비장애인인 사람도 몇 시간 후면 갑자기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단 3%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소득순도 낮습니다. 위의 그래프와 표를 주의해서 봐주시면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3.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체나 정신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합니다. 꺼져.